전국 팔도로 여행을 떠나는 테마기행 길. 오늘은 어떤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 오늘도 길 떠나는 최주봉. 오늘은 다리 근처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돌다리 무슨 다리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에 무슨 다리? 아, 농다리. 아유, 잘 알고 계시네. 농다리 어디 있어요? 그렇죠. 충청북도 진천에 있습니다. 예, 아주 신비한 돌다리죠. 주변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기행길 충북 진천에 아주 다채로운 역사를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레디 고! 뒤쪽으로 농다리. 오! 와! 예로부터 이 생고 진천은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최근 들어 농산업이 고루 성장하고 있는 진천은 비수도권 인구 증가 1위의 미래 지향적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천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지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고진천에서 오늘 특별한 역사 여행을 떠나봅니다. 진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다리입니다. 진천 역사 여행 그 첫 번째는 이곳 농다리에서 떠나봅니다. 다리를 건널수록 자꾸 더 궁금증이 생겨요. 자, 이 다리는 언제부터 생겼고 이게 무슨 다리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해설사님 만나 뵙고 이 농다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고, 조심하셔야 돼. 천년의 세월을 견뎌왔다는 농다리에 어떤 역사가 담겼을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농다리. 저는 다리가 긴 사람 보고 농다리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죠? 들리게. 네. 그래서 농다리 소리 많이 들어가는데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거는 돌다리인 농다리. 그렇죠. 그렇죠.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 농다리 스토리움은 새롭게 단장해서 지난해 4월에 개관한 곳으로서 농다리의 역사와 문화, 축조 방법 등에 대해서 최신 영상 시설로 새롭게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러니까 농다리를 건너기 전에 여기서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농다리 답사 여행이 2배, 배가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농다리 전시관을 새롭게 꾸민 농다리 스토리움은 천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농다리의 역사를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고요. 농다리의 축조 원리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봐요. 다리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네, 이것은 고려 초 이곳 출신의 권신인 이미 장군이 축조됐다고 전해 내려오니 예. 지금 1000년이 넘은 다리가 되겠죠. 돌과 돌의 간격, 이것이 수문이 8칸이 되고 예. 상판이 28개가 되는 것은 당시의 우주관인 별자리 28수 사상을 여기에다가 내포시켰다고 합니다.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해서 밑에는 넓고 위로는 좁게 해서 예. 물의 저항력을 최소화시킨 것이 이 다리의 공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다리 이름 농다리가 대바구니 농자로 해서 다리 이름에 축조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수많은 홍수와 장마를 버텨내며 자리를 지킨 농다리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돌다리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새가 되어 농다리 주민을 날아보는 체험도 해봤고요. 신기하게 날개짓에 따라 위치가 바뀌더군요. 하면 할수록 더 빨리 가고 느리 가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도 들었겠다. 농다리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아기자기한 산책길이 볼만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개길이에요? 헬고개라고. 저기 앞에 보이는 저것도 좀, 어우, 이거 뭐야? 아우 저거를 뭐예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이곳을 뭐예요? 걷고 있습니다. 미르 삼공구라고 무주탑 출렁다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가 바로 저 미르 삼공구 출렁다리입니다. 무주탑. 예, 아, 무주탑. 주탑이 없이 세워진 출렁다리. 총 309m 출렁다리. 초평호가 용을 닮았다고 하여 미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 시원하게 뻗은 다리를 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와, 출렁. 시원하시죠? 약간 추워지기 시작한다. 네. 초평호의 출렁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아, 300m가 넘는 출렁다리라니 아이고 재미있고 기분은 좋지만 살짝 겁이 나기도 해요. 가만히 보시면 아찔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바람 불면 약간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네네. 조짐인데. 많이 흔들리죠. 그렇죠. 그러나 어. 수천 명이 와도 동시에 올라와도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될 것이다. 다행이네요. 야, 여기 이 조망이나 경관이 아주 빼어났어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멋진 다리의 매력 때문에 생긴 지 1년 만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무섭죠? 네. 난 중간에 서 있자를 못 가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좀 무섭긴 하지만 저쪽 끝에 부분에 가면 더 흔들려요. 여기보다. 저기가? 네네. 그럼 난 못 가겠다. 괜찮아요.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거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시.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예. 여기 미르 유니트라고 미르 상공구 예, 예. 출렁다리. 예, 그렇게 함석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좋죠? 예, 예. 오, 유엔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뭐 처음 가는데 다 좋죠 뭐. 아 이렇게 만날 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 로또를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아 그래? 초평호의 멋진 풍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출렁다리의 매력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한번 즐겨보세요. 요즘 여름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진천읍 상계리 골짜기에 들어서니까 산안개가 가득해진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이게 여름에 피는 망초예요. 양쪽으로 그냥 푸른 숲이 우거진 이곳은요. 저는 어렸을 때 김유신 장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삼국을 통일한 중추적인 역할, 김유신 장군이에요. 그분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충청북도 진천. 그분의 흔적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기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이 탄생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기 이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라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네. 맞죠? 네. 여기 응.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응. 뭐 씩씩한 기운이 느껴지지 아니 않으세요? 그런 어떤 그 앞에 산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산 같고 네. 주변이 너무 널쩍널쩍해서 아무튼 너무 훌륭한 장소 같아요. 네네. 이곳을 이렇게 보시면 돌담이 둘러싸여 있죠. 맞아요. 그래서 담안밭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곳이 삼국시대 때 접경지였어요. 여기가? 네. 어디 백제하고? 아, 고구려라. 근데 하필이면 접경지에서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김유신 장군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김유신 장군 아버지는 김서현 장군이고요. 예. 김서현 장군은 금관가의 후손이고요. 아, 금관가야. 엄마는 공주예요, 신라의. 하야 출신의 장군과 신라 공주의 사랑 이야기. 왕은 둘을 갈라놓기 위해서 김소연 장군을 변방으로 보냈지만 사랑의 도피를 선택한 공주는 이곳을 찾아와 김유신 장군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태몽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서현 장군이 그러면 우리 아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고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태를 소중히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태실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여기에 태실도 있어요? 네.
선생님 보세요. 저기 뒤에 저 높은 산 보이세요? 예. 저 산 꼭대기에 김유신 장군 태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아, 태실을 여기다 모셨군요. 네. 태실하면은 조선 왕들의 태실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지만 이곳 김유신 장군의 태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태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축조 형태를 지녔다고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김유신 장군 외할머니가 우리 외손주 얼굴 좀 보자, 경주로 보내라 그래서 경주로 가서 내려가서 화랑에 입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화랑에 입문했다는 나이가 15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천군 사람들은 아, 김유신 장군 진천군에서 14살 전까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화랑이 되기 전 김유신 장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화랑들이 입던 이 복장이죠. 네. 선생님이 이렇게 어때요? 늠름해요? 네, 화랑복 입은 모습 보니까 네. 그 시대에 화랑이셨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화살만 딱 맞춰서 가정 맞추면 완전히 화랑도죠 뭐. 그래서 오늘 응.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의상 입고 왜 입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거? 오늘 한번 화랑이 되어서 활쏘기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거든요. 아, 이거 입고?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곳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김유신 장군의 화랑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도움 설명을 듣고 오늘 제가 활쏘기 체험에 나서 봅니다. 오케이. 뭐 어디 있어? 웃지 마. 웃지 마. 이렇게 멈출 순 없지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도전. 우와, 이야, 제가 태조 왕건을 때 말 타고 가면서 화를 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했잖아요. 그 후에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화를 쏘보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모든 체험이 다 김유신 장군하고 관련된 예. 체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 부스마다 김유신 장군을 알아가는 체험이에요. 예.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아실 수 있어요. 예. 김유신 장군의 역사 유적은 진천 표감리로 이어집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길상사가 나오는데 숨이 다다를 때쯤 보이는 흙무전에서 김유신 장군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해발 여기도 한 100m 되는 것 같아. 올라올 때 계단이 많고 그런데. 네, 이것이, 100개가 넘었어요, 그렇죠. 계단. 이것이 김유신 장군을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 네. 그 여기서 제도 지내고. 맞았어요. 그렇죠? 네. 어. 후손들하고 진천군이 같이 이곳에서 김유신 장군 제양을 지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기 보세요. 뒤에 보면은 여기 건물의 이름이 흑무전이라고 흑무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흑무대왕으로 추존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건물에 전자가 들어간 이유가 그래요? 임금님이 네. 거처하는 공간에만 쓰는 전자가 들어갔어요. 흑무대왕.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자리한 길상사. 삼국 통일의 태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쉰 듯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유신 장군을 모신 곳이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꼭 한 번씩 여기 들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천에는 오랜 세월 낚시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초평호가 있는데요. 시원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지요. 진천에서 제일 넓은 초평호예요. 근데 이 근처에 식당들이 꽤 많아요. 자, 때가 됐으니까 저도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좀 골라봐야 돼요. 어느 식당으로? 저 집이 아주 마당이 꽤 넓은 집 하나 있는데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보시죠. 자. 초평호 주변에선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문난 집에 보니까 이 진천에서 아, 예. 여기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서 예. 뭘 잘해요? 저희는 국산 콩으로 직접 두부를 만들어서 오. 두부찌개, 두부찌개. 또 두부구이, 또 청국장도 직접 만들어서 예. 청국장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가장 저희 집 자랑거리고요. 어. 이 저수지 근처에는 또 뭐 붕어찜이 또 유명하니까 붕어찜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초평저수지. 예. 국산 콩으로 만든 건강식에다가 특별한 메뉴까지. 잠깐 기다리니까 한 상이 뚝딱 차려졌는데 각종 두부 요리에다가 청국장, 붕어찜까지. 아유, 군침이 돕니까? 자, 드디어 잔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진천에서 최주봉의 칠순잔치를 여기서 해야 되겠어요. 예. 저는 가는 곳마다 칠순잔치를 많이 해요. 아,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진짜 잔치상 같아요. 아, 예. 와.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붕어찜? 예, 예. 붕어찜입니다. 토종 붕어찜입니다. 토종 붕어찜. 예. 이거는 두부찌개요. 두부찌개. 저희가 직접 국산 콩을 이용해서 두부를 만드는 두부찌개요. 두부찌개. 예. 요거는 이제 청국장이고요. 청국장. 청국장도 저희가 직접 전통 재래 방법으로 만들어서 끓이는 겁니다. 예. 사장님이 직접 만든 두부로 조리한 두부찌개. 그 맛은 어떨까요? 진천 콩이 두부가 단단하다. 예. 다른데 먹으면 이게 식감이 예. 그냥 녹아버는데 이거는 단단하니 씹는 맛이 있네 따로. 예. 예. 두부찌개를 맛보고 나니까 한국인의 대표 음식 청국장 맛도 기대가 됩니다. 이 콩이 발효가 잘 됐구나. 이 콩 맛보면 알거든. 약간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나면서 맛을. 사장님의 자부심, 두부찌개와 청국장을 비롯해서 손맛이 가득 담긴 반찬까지 기가 막힙니다. 정성이 담긴 두부라 그런지 더 특별한 거겠죠. 두부를 하려면은 약 한 12시간 정도 물에다가 불 껐다가 콩을 그래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불 껐다가 이제 그 콩을 믹서에다 갈아서 예. 그걸 이제 콩물하고 비지하고 이제 분리를 하고 콩물을 이제 100도씨로 끓여서 간수를 그것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얼마 정도 부면은 두부가 맛있겠다. 뭐 간수를 많이 분다고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감이 오시요. 예, 감이 예, 있지.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응고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때 바로 틀에 붓고 눌러놔야 돼요. 이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두부가 맛이 없어져요. 그 예. 타임이 있구나. 예,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만들어지는 두부. 보기만 해도 그 맛이 느껴지는 듯하는데, 자,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든 두부 맛은 늘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요것도 맛을 봤으니까. 예. 자, 초평저수지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물고기, 붕어. 예, 예. 저거 아까부터 내가 눈여겨봤는데 예. 어떻게 먹어야 되나 저거를. 어떻게 먹기냐? 맛있게 먹으면 되죠. 붕어 한 마리를 접시에 덜어내고 살코기 한 점 맛을 봅니다. 가시 발라내는 거 잊지 마세요. 아주 요거 참 별미다. 예. 요거 이제 붕어찜은요 가장 맛을 내는 것이 무시래기입니다. 이 무시래기는 단순한 무시래기가 아니고 네. 단무지 무시래기를 갖다가 음지에서 겨울 내내 말렸다가 만드는 건데 붕어찜의 맛은 실제로 무시래기가 맛이야? 더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시래기와 함께 먹어야 붕어찜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드셔야 돼요. 예. 내가 이 가시가 좀 이게 원래 붕어 가시 많아. 예,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요 저수지에 살다 보니까 캄캄한 밤에서도 붕어를 막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시 어떤 게 최고해? 그러니까 막 먹어도 가시는 안 씹혀요. 밤에도 뭐 바로 제거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인들 막 먹으면 많이 먹을 안 돼. 그분들은 안 되죠.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 말이야. 예. 담백한 초평호의 맛
든든하게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자, 이곳 진천 석장리에는요, 백제시대에 철을 생산하던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철과 관련된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저쪽 같아요. 가보시죠. 진천의 역사 여행 이어서 찾아온 곳은 우리나라 유일의 종박물관입니다. 이게 여기 왜 와 있어? 언제 옮겼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래. 이게 경주에서 봤는데 에밀레 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왜 와 있어? 누가 옮겼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주에 있는 에밀레종의 성덕대왕 신종 맞고요. 예. 네, 이제 저희가 종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종 전문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인 성덕대왕 신종을 이렇게 재현을 해서 첫머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아니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재현. FRP로 재현한 재현종입니다. 똑같이 재현을 했어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 이거 두 개가 있나 하고 에밀레 종이.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도 소개 좀 받으려고 어떻게 종인 박물관이 여기에 세워져 있고 여기에 있는지 무슨 그래도 연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진천에는 그런 이제 금속과 관계된 대규모 그런 유적지도 저희가 진천에 있고요. 네. 그 종을 만드는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그 원강식 선생님께서 작업장을 갖고 계세요. 여기 진천에. 여기에? 네. 그래서 그분이 오래전부터 재현하고 또 복원해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아있는 중요한 종들을 우리 진천군에 기증을 해주셨어요. 기증? 예,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네. 예, 이렇게 진천에 종 전문 박물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종박물관 내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적인 종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시기에 따른 종소리도 직접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범종을 만드는 과정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 오시면 꼭 해야 할 타종 체험도 있어요.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에밀레 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아무나 와서 이렇게 종을 칠 수 있어요? 네, 누구든지 쳐보실 수 있으세요. 저도 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에밀레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에밀레. 다가 네. 와, 소리가. 에밀레.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종소리. 그런데 아쉬운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 왜? 박물관이 네. 20주년 기념해서 전체 그 전시실 리뉴얼이 들어갑니다. 보수. 네, 새롭게 박물관의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연말? 네, 이렇게 오늘 쉬는데? 아쉬운데요.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징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종 체험은 리뉴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잠시 아마 여기 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박물관은 당분간 만날 수 없지만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판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생거 판화 미술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6시까지 관람 가능하셔서 시간 맞춰서 입장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 판화 미술관이 뭐 하는 곳이냐? 그리고 일반 미술관하고 다른 건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쭈려고 그런 거예요. 네. 저희 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판화 장르를 다루고 있는 미술관이에요. 2010년도에 국민들하고 판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관심으로 인해서 생겨서 현대 판화를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기록하는 곳이에요. 유일합니까? 네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판화 미술관입니다. 진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판화가들과 함께 판화 예술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이곳에 국내 유인의 판화 미술관이 만들어졌어요.
개관 이후에 많은 판화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지역 문화예술을 이끄는 열린 공간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품들은 판화 작품 같지 않은데? 이번 전시는 아쉽게도 판화 작품을 직접 보시기는 어려우세요. 지금은 충청북도 박물관 미술관 연합전시 찾아가는 뮤지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미술관이 판화 미술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공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 공립 사립미술관 박물관들이 모두 23개 기관이 참여해서 90점의 소장 작품을 출품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판화 작품들은 이렇게 미디어 월을 통해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화 미술관의 독특한 체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상시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 다색 판화 체험하는 거예요. 판화를 보통 까맣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판화가 사실은 알록달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색 판화를 준비를 했어요. 네네. 이 종이를 옆에다가 끼우시고요. 이렇게? 네. 체험 과정도 정말 간단합니다. 준비된 여러 색의 스탬프를 차례로 종이에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다색 판화의 원리라고 하는데, 세 번째 초록색을 이제 여러 가지 색을 겹쳐 찍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마지막 스탬프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네, 진천군의 길상사 벚꽃 핀 모습을 다색 판화로 찍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감쪽같이 하나의 좀 그림이 다 나오네. 네. 되네. 그렇네요. 이런 묘미가 있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판화하고는 너무너무 판이에요. 이렇게 변했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긴 진천의 역사 여행, 그 첫날이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다음날 아침 햇살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은 진천 문백면 봉중리예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글인지 아세요? 3219 관동별곡 하면 떠오르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송강 정철 선생입니다. 송강 정철 선생의 그 흔적이 이곳에 있다고 그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 해요. 가보시죠. 조선시대 문학의 거장 송강 정철 선생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위에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별로 안 기다렸습니다. 예. 여기는 저 처음 초행길인데 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그 송강 정철 선생님의 산소도 있고 네. 사당도 있는 곳이거든요. 네, 사당. 예. 그 돌아가신 지 한 7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장을 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송시열 선생님이 자리를 잡아주셔서 여기다가 산소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쓰신 거군요. 네. 이 뒤에 보이는 이 비는 무슨 비예요? 신도비라 그러죠. 이제 산소 가기 전에 그 안내하는 비인데 이제 송시열 선생님이 글을 쓰셨어요. 송시열 선생님이 쓰시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송강 정철의 묘를 1665년 성리학의 대가 송시열 선생이 정철 후손과 상의해서 이곳으로 이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곳은 지역 유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고, 정철 선생의 위패를 모신 송강사에서는 수많은 작품을 남긴 그분의 시혼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사 문학의 대가로 불리고 조선시대의 문장가로 불리신 이 송강 정철 선생.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왜 훌륭하신 분일까? 이 작품의 그 양이 워낙 많아요. 그 내용이
굉장히 섬세한 그러니까 네.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을 하는데 네. 한자 글자가 한 20~30%가 안 들어가고 거의 뭐 고유 한글 써서 표현을 하는데 그 멋진 표현을 해놔서 그 한글 문학이나 한글을 아주 품격을 굉장히 높였다. 정송강사 안에 마련된 송강 기념관에는 파란만장한 정철 선생의 삶이 담긴 다양한 유물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은배, 옥배, 용연 이게 술잔인데 야 이게 보니까요 이 송강 선생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후손들이 귀중한 거래요. 저 잔들을. 저 은배는 원래 은배가 저렇게 크질 않은데 넓이가 술을 좀 더 드시려고 폈대요. 펴가지고 저렇게 널찍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얼마나 약주를 좋아하셨는지. 문학의 향기 가득한 정송강사에서 송강 정철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진천의 역사 여행 점점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 한적한 마을에선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요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낌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요 진철이 고향이시며 태어나신 독립운동가 한 분을 제가 찾아가 뵈려고 그래요. 근데 동네가 좀 수수하죠. 근데 아무튼 그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저쪽 가서 한 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가보시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헤이그 특사. 이곳은 보제 이상설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아유, 뭐 처음 이상설 선생님의 예. 전문가라고 들으셨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그러시죠? 네.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이곳은요, 1870년도에 이상설 선생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생가터네요. 예. 우리 저 이상설 선생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세요?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헤이그 특사이면서 우리나라에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인물이시군요. 예. 1907년 고종의 특명을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 했던 특사 이상설. 비록 임무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친 참된 투사로 활동하셨죠. 이곳 진천 산청리에서 태어난 이상설 선생은 어렸을 적에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6살 때까지 이곳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일가인 이용우 선생님이 그분이 후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이 씨들이 여기 대거 살고 있는 이곳에 와서 양자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영특함으로 소문나서 집안 어르신들의 양아들로 입양된 보제 이상설. 그때부터 신학문을 두루 섭렵하면서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다고 하는데 특히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책을 집필하는 등 근대 수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생가 바로 옆에는 이러한 선생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정을 모신 사당 숭열사가 있습니다. 이영만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던 이상설 선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훌륭한 신분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당을 지어놓고 1년에 2번씩 제례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유림들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1년에 2번씩 제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도 모시고 지자재
관계되신 분 다 오시겠군요. 그렇죠. 여기 쪽문을 요래 나가시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아, 저 쪽문. 저 무덤은 그냥 선생님의 유해를 묻은 무덤이 아니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했던 곳을 가가지고 초혼제를 지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묘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국의 한을 품고 돌아가신 이상설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진천에서는 기념관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데요. 온 진천 국민이 한 뜻으로 만든 이상설 기념관은 바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인물이 아주 출중해요. 선생님이. 와, 미남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건립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올 7월 1일 날이 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요? 네, 뒤들이 참 잘 찾아왔네. 그렇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여기는 어떤 것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상설 선생님이 1906년도에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네. 용정으로 가게 됩니다. 예. 용정을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차리게 됐어요. 학교 이름이 바로 서전서숙이라고 합니다. 서전, 서숙. 예, 그 의미를 따서 서숙관, 서정관해서 서전서숙 이렇게 했는데 서정관은 선생님의 일대기를 영상 또는 설명을 통해서 패널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예. 먼저 서전관에 들어서니까 이상설 선생의 삶과 활동을 연대별로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교육에 앞장서며 만들었던 책들과 회의그 특사 이야기 그리고 대한광복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까지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이상설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다고 하네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요. 다른 업종은 다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유물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조금 안 보였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1917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나의 육품과 나의 육신을 모두 불살라라. 이래서 선생님에 대한 유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예. 나의 유품을 다 없애라. 예.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고 선생님의 유품이라든가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고 네네네.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먼 미래까지 내다보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서숙관에서는 선생을 배우고 기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뜻을 이어받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전시관을 관람하고 독립운동과 연계된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진천군에서는 추모식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상설 선생을 기억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상설 선생의 서훈 성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이상설 선생님은 우리 대한민국 초기 독립운동의 대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상설 기념관도 새롭게 개관을 했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배우고 또 널리 또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천에는 이상설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혁신도시에 자리한 서전고등학교인데요. 저희 서전고등학교는 네. 그 이상설 선생님의 어떤 정신, 교육관, 네.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우자. 그런 취지로 이상설 선생님이 순국하신 지 110년이 됐던 2017년에 예. 이 이상설 선생님의 고향인 이 땅에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네요. 네. 개교할 때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부터는 한국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교과목도 개설을 했고 채택을 해서 예, 채택을 해서 서점만 그럼 예. 가르치는 거예요? 예, 가르칩니다. 보통 학교 아니에요? 예,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서전고등학교는 이상설 선생이 만주에 세웠던 서전서숙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학생들이 이상설 선생의 이름을 딴 모임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서전고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 똑똑한 두 학생을 모셔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두 학생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학생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서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7반 20번 정다은입니다. 네, 20번 네. 정다은. 저도 서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6반 19번 전우영이라고 합니다. 1학년 6반. 네. 예. 제가 알기에는 이 서전고등학교에서 이상설 선생의 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설 선생님의 업적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네. 현대에 계승하고 적용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서전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저도 이상설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남다르네요. 우리 두 학생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남다른 것 같아요. 일명 이상설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연구하며 시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숙한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상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탐구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고생을 하셨고 그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신을 계승한 서전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것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똑똑해요. 그리고 8월달 방학에 이제 해외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선생님의 모의 재판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야, 큰 계획인데. 올 여름 방학에 떠나요? 네, 여름 방학에 중국에 있는 하얼빈? 하얼빈이랑 백두산, 용정에 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 함께 가요? 네, 같이 갑니다. 그 20명 정도가. 아, 20명 정도가? 네. 아, 부럽네요. 난 아직도 하얼빈도 못 가봤어요. 어떤 곳인지 알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역사를 알고 가면은 보이는 게 다르다고 그래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예. 수학 잘해요? 수학 잘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성 선생이 수학에 대해서 천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냐고. 수학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닮아서. 응? 야무진 학생들 덕분에 저도 이곳에서 새삼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상설 선생의 큰 뜻을 진천에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천 역사 여행은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더위도 식힐 겸 찾아온 이곳은 진천 2월면에 있는 조금은 특별한 카페예요. 어떤 분들은 진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입구에 마련된 온실로 들어가 보니까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아쿠아 포닉스 스마트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층 카페로 들어가 보니까 마치 식물원처럼 꾸며진 아늑한 공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밖에서 보니까 조그만 무슨 집 같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이건 뭐 메모도인데 어마어마한데. 여긴 어떤 개념이에요? 이곳은 농업 기술과 문화가 연결되어 있는 농촌 농업 복합문화 공간 루스케어입니다. 복잡해. 농업이 문화와 이렇게 섞어 있는 곳이에요? 네네. 그 농업과 문화가 섞이면 잘 섞어지지 않는데.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농업 기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연, 전시장, 카페, 레스토랑이 같이 있는 공연, 전시장, 카페 공간입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어떤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농촌 복합 문화공간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로 식물을 기르고 관련된 책도 볼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만든 먹거리와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친환경 물품도 판매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연은 덤입니다. 이것도 그럼 이거 여기하고 관련됐네. 농사 지어가지고 일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쌀 크림 라떼라고 하고요. 저희 시그니처 음료입니다. 아, 이거 시그니처예요? 마시다가 중간 정도에서 이거 섞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맛보는 특별한 음료. 맛이 아주 좋더구만요. 한쪽에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팜을 통해 수확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옆에 마련된 숙소에는 입소문 타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이 왜 진천에 생긴 걸까요?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도시에 편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이 농촌과 미래 농업 사회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여주고 구현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아, 이게 미래구나. 아, 이게 농촌이구나. 이게 미래구나.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거구나. 이게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농업과 함께 문화의 뿌리를 내리는 이곳 진천. 농촌이 문화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테마 기행길은 충청부터 진천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자, 전 이번 여행하면서요 많은 양식을 쌓았어요. 진천을 지켜낸 위인들을 만났고 진천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생거 진천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발걸음, 이 최진봉이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